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총괄할 지휘한 의혹을 받았던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어제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금 전이죠. 이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선 앵커. 네. 자, 유서에는요,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하더니 정말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최 변호사님, 보면은 이 유서 내용 보셨습니다만, 결국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과연 사찰이냐라는 이제 주장들을 했었어요. 네. 사찰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하드에다가 이렇게 기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겠는가?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이것이 기무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직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와서 사찰로 단죄했다. 즉, 그 당시에는 본인은 적법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사찰이라는 명목으로 단죄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아직까지의 유서 내용을 보면 억울하다는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게 이 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한다. 네. 검찰 측에도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변호사님, 사실 이전 사령관이 투신하기 전에 나흘 전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뭐 기뻐했다라는 이전 사령관의 그런 얘기도 들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아니 영장이 기각돼서 네. 본인이 일단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예. 그러면 법정에 가서 본인의 무고함을 좀 다툴 수 있지 않느냐, 무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아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굉장히 좀 약간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담당 변호사가 언론에 한 얘기가 있는데 예.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뭐 재판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검찰이 뭐 다시 조만간은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얘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자체는 굉장히 뭐 희망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대로 그 검찰에서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했거든요. 근데 경찰 정보국을 압수를 했는데 이 과연 이재수 전 사령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또 뭐 이전 혐의 나타날 때는 이제 경찰 정보국에 어떤 정보를 주고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그런 내용을 압수수색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문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기각이 돼서 상당히 좀 기분이 업도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 진전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다시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은 또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그와 관련된 이제 부하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 보신 것처럼 부하들한테는 공을 돌린다. 그만큼 한 조직의 리더로서 굉장히 네네. 책임감이 강했던 분이셨던 것 그런데 같아요. 사실 이제 관련해서 부하 장군 2명이 또 구속돼 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유서 내용이 이게 나이가 억울하다 이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이 사찰 자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걸 갖다가 단죄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지. 나는 정말 아무 짓도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김은사 사령관으로서 뭐 전에도 그랬었고 이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 취득하는 과정에 이걸 가지고 단죄를 하는 것은 잘못됐고 또 5년 전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억울함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아마 본인의 어떤 개인적 신상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굉장히 승승장구했잖아요. 예. 그 기무사령관 2013년도에 됐어요. 계급은 중장입니다. 근데 대장 승진하는 데서 계속 어떤
정치의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자기가 또 새로운 일을 하려는데 장애가 된다. 주변에 이제 계속 수사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그래서 커졌을 수도 향후에 있고. 나한테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이 유서, 이 A4 용지로 이 워드를 쳐가지고 보여준 유서는 이 변호사가 실제로 이 전 사령관이 이 자필로 쓴 유서를 고스란히 이제 어떤 글씨가 좀 글씨인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작성을 새롭게 한 거고요. 내용은 똑같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당초에 이제 이전 사령관 쪽에서는 이 유서 내용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급하게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전 사령관 변호인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다른 억측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의 뜻에 따라서 유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자기가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니까 부하들을 용서해주라. 그것은 누누이 밝혔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보면은 그 이전 사령관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이게 어떤 혐의점들이 발견돼서 내려진 건가요? 그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세월호를 인양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해당 그런 쟁점들과 관련해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뭐 음주 실태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유가족의 직업과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또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찰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되는 TF팀과 관련된 문건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런 해당 문건들이 그 당시에 기무사와 관련된 네. 과연 직무이냐, 그 직권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남용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 혐의들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와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뭐 앞서 이재수 전 사령관 측의 이제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투신하기 직전까지 과연 이 전 사령관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이 변호인 측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네. 뭐 투신 당이라도 통화를 했는데 맞습니다. 한치 부끄럼이 없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재수 전 사령관 뭐 약간 주변 얘기를 하면 박지만 회장의 육사 동기도 좀 알려져 네, 있는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이지만 사단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승승장구했던 것 아니냐.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런 네. 이야기가 파다했죠. 그래서 결국 국군 기무사령관까지 오르고 그 전에는 요직입니다. 육군 예. 인사사령관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지내고 기무사로 갔던 거죠. 그리고 기무사의 파워가 세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민간인 사찰도 업무의 일반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지금 이제 고 이재수 사령관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졌고 기무사령부 지금 해체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어서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초대 남영신 사령관이 네.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장면도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 이전의 기무사령관으로 이지만 이지 회장과 박지만 이지 회장과 이지 회장이죠. 네, 박지만 이지 회장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동생인 남동생인 육사 동기 37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동기라고 다 친한 게 아닌데 상당히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 박지만 회장과 네. 오랜 친분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돼서 또 이지 그룹의 뭔가 이 사회이사 역할로 몸을 담기도 했고요. 예. 그럼 뭐 좀 알려진 얘기로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워서 두터웠죠. 뭐 누나라고 직접 네.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회장의 친구들 중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감히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네. 이런 전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웠던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요직을 맡겼던 것이고 네. 기무사령을 맡겼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거예요. 이 세월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유가족들의 움직임, 동향을 좀 파악을 해서 이 사태를 좀 막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당시에 경찰도 동원되고
근데 기무사 요원들도 이제 사찰에 동원됐다. 근데 지금 이 이재수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거 사찰 아니다. 통상 업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근데 거거든요. 군 인력도 네. 병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죠. 네, 세월호. 투입이 돼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굉장히 여기 대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 기무사 요원이 군인들인데 왜 민간인을 사찰하며 예. 우리는 지금 희생자 가족인데 네. 우리들이 무슨 불순분자도 아니고 왜 우리가 뭐 무엇을 먹었는지 네. 무엇을 논의하는지 그렇죠. 그 관심을 가지고 군이 정보를 수집했느냐 이 자체가 위법하다. 그게 지금 이제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수 전 사령관의 아까 입장 당일까지도 평온하게 이 통화를 하고 했다고 하니까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심경은 뭐였을까를 전 추정을 해보면 군인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아까 공은 부하에게 그리고 이제 책임은 지휘관이 이 얘기를 네. 했지만 왜 군인이란 말씀을 드리냐면 유서 내용 중에 아까 이야기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네. 내 선에서 이 일을 끝내자. 내 죽음으로 이걸 그럼 갚자. 이 부하들은 다치게 하지 말자. 네. 이러한 이제 심경이 아니었나 하는 추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후문에 보면 오히려 이 남매하고는 이제 막역한 사이였지만 이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승진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작용이 됐을까요? 그 당시 이제 대장 승진해서 누락이 됐을 때 네.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특히 박지만 사단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 내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전 기무사령관이죠. 그리고 뭔가 다 군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걸 이제 견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실세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했지만 이제 권력 내에서 암투가 있는 곳이고 특히 예. 군에 있어서는 더 그러거든요. 더구나 기무사령관의 위치랄지 인사를 이제 담당한 그러니까 인사에 정통한 군인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인사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대장 승급에서 대장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 오히려 이제 당시에. 박지만 회장하고 너무 친해서 그렇죠.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이 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부분. 그리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견제설이 있었던 거로 그 당시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피해를 봤다고 보고 검찰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사는? 일단 기무사령관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는 그와 관련된 수사는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기무사령관까지 할 정도 되면 사실은 군인이라서 굉장히 이게 정신적 멘탈이 강할 것 같아요. 이게 조사를 받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어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네. 그 변호사도 법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때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고등검찰청 검사 그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도 사실은 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수사를 받을 때 어떤 당사자 입장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제 제대로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공황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